네, 조선일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본분들 풍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좌파들은 환호했습니다. 한파들은 환호했죠.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 이런 시론을 칼럼 형식의 시론을 떡하니 실었는데 썼냐면 이석연 변호사 있죠. 이명박 MB 시절 법제처장 했던 이 양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올 분이었네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조선일보의 시론 아주 작심하고 이런 시론을 실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논조가 한동훈을 이제 감싸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집중 포화하고 준석이를 살짝 보호하더니 요즘은 보호하는 듯 마는 듯 살짝 비판도 좀 하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스탠스, 그 탄핵 전에 조선일보 TV조선 그때 저도 몸담았거든요.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앵커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완전히 광풍이 이럴 때 그때 이진동 사회부장, 지금은 이제 나가서 뭐 뉴스토마토인지 뭔지 하는 모양인데 그 소원 씨를 그때 카메라로 막 들이대고 막 집중 취재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조선일보가 슬슬 또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시론을 내놨는데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매섭게 비판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식물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지금이라도 주변 정리하며 남은 임기 이끄는 게 그나마 차선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주변 정리하려는 거는 김건희 여사 라인 싹 정리하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 밖에서 정리하고 뭐 그리고 아주 쥐죽은 듯이 나머지 임기 그러면은 차선일 것이다 이런 얘기. 그것도 최선도 아니래요. 차선일 것이래요. 최선은 물러나라는 건데. 이야,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들이대는 게 여사 계좌 거쳐서 뭐 48건이 임의로 유죄 판단이 되었고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아무리 관련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고 나오네요. 아니 이분 법조인 맞나? 사람 맞나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맞나? 댓글에서 맞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이 조선일보의 이 시론에. 주가 조작범이 주가 조작에 이용한 계좌예요. 이 김건희 여사 계좌는. 그러면 그 주가 조작범들이 유죄가 판단됐다고 해서 이 계좌 주인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막 싸게 처분했다고 항의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이런 사실도 있는데 이걸 갖다 주가 조작범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하는 건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런 분석들입니다. 그리고 주범 외에는 이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명의를 맡긴 대부분 다 한 명인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죄 받았어요. 그 김건희 여사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왜 김건희만 콕 집어서 주가 조작범으로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몰카작전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석연이라는 자가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사들고 김 여사에게 찾아가 암흑에 무엇 시켜주고 국립묘지 안장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대통령 직무와는 아무 관련이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들을 가리려 한다. 타조가 다급히 모래 속에 머리 파묻는 모습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국민을 장기판에 졸로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변명이래네. 당신 변호사 맞아?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몰카 작전을 벌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뭐 취직은 저건데 뭐 김창준 전 미하워 의원을 무슨 자리에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추천했어? 그건 최재형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야.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했겠지.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안 들어줬잖아. 그런데 뭐가 타조가 너나 머릿속에 파묻으세요. 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이야. 나는 삼척동자 아니야? 나는 삼척동자 아니야. 어른인데도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참나 이런 일이. 그리고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이게 근데 다 군주가 이게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민심이 갈라서면서 떠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왜 외면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존재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데 이게 책임제 국정운영 실책이나 파탄으로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범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는 한 재임 중에 잘못을 책임을 지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돼도 얼마든지 후임자에 대한 그것도 헌법에 다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하는 거예요. 그거 대비 다 해놨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예요. 이자가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요. 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러면서 촛불 집회 또 운운하면서 경험한 바 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촛불 집회로 쫓아나가겠냐고 협박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석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MB 시절에 법제처장을 했기 때문에 우파구나 하면 곤란해요. 이분이 이제 행보를 보니까 우선 이제 출생이 전라북도 정읍군 출신인데, 아니 뭐 전라도 사람이라서 다 좌파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도 우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아니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를 가서 학사, 석사를 전북대학교 마치고 박사를 이제 서울대에서 했는데, 서울대학원에서 전주 출신의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 검정고시 출신은 이제 이재명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검정고시 출신이 다 좌파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라이트에 처음에 가담했어요. 그래 놓고 뉴라이트에 가담해가지고 단물을 뽑아 먹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승승장구해서 법제처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엔 또 뉴라이트를 비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단물 빨아먹고선 이래요. 자기가 뉴라이트를 단순히 정치개혁 운동단체인 줄 알았는데 개념도 잘 모를 때 가입한 것이다.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면서 뉴라이트를 또 공격을 해요. 뉴라이트로 단물 빨아놓고.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이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보수 시민 후보 출마를 선언합니다. 뉴라이트에서 이제 뭐 단물 빨아놓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긴장하잖아요. 왜냐면 한나라당에 공천한 후보가 있고, 이때 이석연이가 뭐 아수를 지칭하면서 자기가 또 후보라고 나오니까 보수가 찢어질까봐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이것도 허락을 해줘요. 그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하고 홍준표도 허락을 또 받아요. 그런데 여론 지지율이 그때 안 나오는 거야. 당선이 어려워지니까. 3월 8일 날, 그러니까 6월 달이 이제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몇 달 전에 불출마 선언하고 잠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우파 후보가 돼서 나갔는데, 물론 낙선은 했지만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적을 해버려요. 여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리는, 쟤는 이제 두 가지 일에 주목을 하는데, 2020년에 우리가 뼈 아프게 생각하는 4.15 총선,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4.15 부정선거에. 여기 이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이었어요.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정선거로도 말아먹었지만, 그때 기억들 나시죠? 공천관리 엉망이라서 그때 폭망한 거 여러 가지 망했는데, 공천관리 잘못해서 망했고 부정선거로 망한 건데, 이때 뭐 김형호 등등 있지만 공관위원이, 김형호는 선대위원장이었고 공관위원장은 아마 공병호 박사였을 거나, 그러니까 위원장인가. 그렇고 이 양반 이석연도 공관위원지. 이석연 이 사람은 그때 4.15 총선
폭망한 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개나발 불고 이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선거 때 4.10 선거 때 누구 후원회장을 맡았냐면요. 천하람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기사가 나왔다는 건 맡았다는 거 아닐까요? 뭐 기사 뭐 다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천하람의 후원회장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런 사람이면 천하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똘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지지했던 사람이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다면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뭐 MB계에서 보수를 자처하고 이거 했어도 이렇게 뉴라이트를 가담했다가 또 뉴라이트를 반대하고 또 그 무슨 자유한국당 보수연합이라고 또 서울시장 홍준표 꼬셔가지고 나갔다가는 또 여론 지지율 안 나오니까 잠적하고 그리고 또 천하람을 또 지지하고 뭐 이런 그 헷가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뭐 마치 보수의 무슨 뭐 나이는 많이 먹었죠. 보수의 뭐 원로 보수의 무슨 대단한 무슨 제갈량처럼 실론을 싣는 조선일보 이분이 54년생이니까 나이는 그래도 월로급이죠. 월로급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70이니까. 아니 나이만 많고 뭐 옛날에 법제처장 했으면 다야. 한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그동안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고향 전라도 이런 건 우리가 따지지 맙시다. 전라도 훌륭한 분 많으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왜 대통령을 초월적 존재인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논조를 피는 걸 조선일보가 이걸 대문짝만하게 실언하면서 이석현 변호사 전 법제처장 이러면서 마치 무슨 보수의 큰 물줄기에 무슨 것 모양 뭐 국가의 어른이 한마디 하는 것 모양 나이만 어른이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한 가닥씩 하는 조선일보와 한 가닥씩 하는 이석연이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죠. 여론조사 기관들은 요번에 아시죠? 명태균 같은 놈 봐서 알죠?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엉터리고 사기꾼들이 많은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쏟아내는 거 뭐 이재명이 지지율이 1등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그러고 우파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윤석열 대통령 %대 지지율로 계속 지지율 없다고 막 이러면서 공격하고 뭐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나오는 게 윤한 갈등 책임이 어디 있냐 이런 여론조사도 했더라고요. 이봉규 TV도 했어. 근데 뭐 거기서 뭐 윤석열 책임, 김건희 책임이 둘이 합쳐서 70몇 %다 한동훈 책임은 10%밖에 없다. 이런 여론조사 막 내보내고 니네 그렇게 제대로 과학적인 여론조사 했지. 팔인지 이제 벌레가 왔다 갔다 하잖아. 니네 얘기하니까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그냥 벌레가 왔다 갔다 해. 더러운 곳에 벌레가 끼는 거야.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더러운 곳이니까 벌레가 여론조사 우리 얘기요? 우리 밥 얘기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네. 아유 내가 아주 미치겠다. 조선일보 얘기하고 이석연 얘기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그냥 뭐 좀 냄새가 나는데 하고 풀린내가 나는데 이게 벌레가 왔다 갔다 해. 지금 벌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이봉규식 해석이야 그냥. 아이고 내가 무슨 과학적으로 해석하냐? 아유 감으로 해석하지. 이거 헛구역질도 나오네. 더러운 걸 보면 이 헛구역질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도 감이야 하는 거 보시죠? 연기 아니었어. 아까 입덧듯이 나오잖아. 산모들은 임신했으니까 입덧을 하는데 나는 구린 걸 보면 입덧이 나와. 왜? 그것도 이봉규식 현상이다. 왜? 내 현상을 뭐 너희들이 어떡할래? 뭐를 어떡할래? 이것들이 아주